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오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과 어제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장세를 예고하는 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주춤거리는 흐름, 그런데 코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죠. 오늘의 하락은 미국 시장의 하락의 여파,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시장은 견조한 상승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형주 애플의 하락 영향이죠. 그 애플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주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장보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 쉬어감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쉬었고 내일 다시 상승의 기지개를 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승이 나타나려면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입니다. 오늘 또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셔야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의 불을 켤 때에 코스닥도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펼쳐지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돈으리 스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또 샵 0082 문자를 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성의 있게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은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행이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은행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예대 마진의 그런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은행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은 건 아닙니다.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종목, 대형 은행들의 상승 나타나지 않고 중소형 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에 있는 그 은행주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옐런의 방문이 있었죠. 미국 재무장관의 방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신규 공항 건설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차례차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의 이슈를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도 은행이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은행주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들, 근데 대형 종목들은 잘 가지 않았거든요. 대형 종목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도 이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좀 사료가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실적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그런 종목이긴 하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더 넘을 겁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더 좋겠죠. 그만큼 실적이 좋으니까요. 근데 시가총액이 3조니까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그만큼 이 무거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먼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제 KB금융을 볼까요? KB금융이라는 이 은행 종목,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6조가 나옵니다. 6조가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만 1조 9천억이니까 올해는 추정 영업이익이 8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9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8조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단순하게 5만 곱해도 40조가 돼야 될 텐데요. 시가총액은 19조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 대형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좀 볼까요? 제주은행을 보겠습니다. 자, 제주은행. 이 종목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볍죠. 가볍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옵니다. 자, 제주은행 오늘은 이제 저항 때 위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면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온 상황이죠.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구름층 아래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구름층 상단까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2금융권에 있는 푸른저축은행 차트를 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푸른저축은행 이제는 이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구름층 상단에 왔고 240주선의 저항을 의식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을 사주는 주체가 주식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왜 내 주식 안 가나? 내 금융주는 왜 안 가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승 탄력이 있는 그리고 건드려주는 뭔가 좀 매수 주체가 강하게 건드려주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 위주의 금융권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 방한을 했고요. 방한을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슈, 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LG를 방문해서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배터리 동맹을 이룰 것인가.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동맹을 이룰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통화 스와프는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 사정을 봐줄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11월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통화 스와프는 양국 간에 서로 간에 어떤 필요 상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달러 상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굳이 원달러 환율이 있어서 워낙 강세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통화 스프를 해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상황으로, 보수적인 그런 입장으로 견지를 하면 좋겠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 이제 LG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글로벌 동맹과 관련된 이런 이슈를 한번 짚어볼 만한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하여서 장비를 공급하는 두 개 회사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 M&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나라 M&D가 어제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해줬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라 M&D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급등이 한번 나타나고 또 눌림목 주고 급등 나타나고 눌림목 주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급등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라 M&D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나인테크도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 9.8% 상승하고 오늘은 눌림목을 형성합니다. 나인테크 끼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6월 초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고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 하락을 했습니다만 바닥을 잡고 다시 돌리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어느 위치에 왔습니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중간 단계 정도 와 있죠.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에서 이 중간 단계를 표시하는 자리가 뭐냐면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지금 중간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중간 위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상승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인테크에 대한 관심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신규 공항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고 경북에도 이제 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공항 건설에서 이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데크플레이트. 이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는 회사 두 회사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덕신하우징 오늘 장중에 이제 5.3%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죠. 이 덕신하우징은 공항이 건설되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는데 제주 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쪽의 공항에도 지어진다면 진출을 할 수 있겠죠.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타났는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전일 비해서 455%가 나타났습니다.
자, 바닥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쌍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덕신하우징은 이전에 보시게 되면 120과 240주선의 저항을 맞고 빠졌지만 다시금 상승의 불을 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 주인 이 덕신하우징도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이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121선에서 이제 부딪히고 좀 밀렸습니다만 잠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승의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비록 관리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급등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죠. 급등의 끼가 있다는 겁니다.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 형성 후에 다시금 급등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 종목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다음 대구 쪽에 건설 관련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대구 거점을 갖고 있고요. 골조를 채취하면서 또 보강산업이라는 관계사를 두고 있는 바로 홈센터 홀딩스. 오늘도 순간 급등이 나왔었죠. 장중에 8% 급등이 나왔고 좀 밀리는 흐름이다만 이렇게 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윗골이 달렸던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를 의식하고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전일 대비해서 454%의 거래액이 나왔죠. 홈센터 홀딩스 이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바닥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증거. 자, 주가는 그림자이고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실체이고 주가가 그림자입니다. 주가가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거래량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거래 후 패턴을 봤을 때 홈센터 홀딩스도 다시 상승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이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안내를 또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도노 리포트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프리미엄 마스크를 생산하고 또 에어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프리미엄 마스크 그리고 에어필터. 에어필터는 공기청정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량용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또 산업용 공조에도 들어가는 그런 필터를 만드는 회사이고 또 마스크. 지금 우리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주로 덴탈 마스크를 착용합니다만 이제 가을 겨울철이 오게 되면 KF94 좀 프리미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좀 더 우리 몸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 실적이 아주 두드러지게 좋아진 바로 그 종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CN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CN투스 성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CN투스 성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마스크와 에어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2020년도에 1,5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687억이었죠. 그리고 작년도에 1,7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560억. 그리고 올해는 485억, 509억, 580억.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타나고 있죠. 때로는 이제 마스크는 질 것이다.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 마스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길이 참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원숭이 두창, 또 새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까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마스크 생산도 급격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에어필터는 또 어떻습니까? 공기청정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에어필터, 또 차량용 에어컨, 그리고 산업용 공조 필터
이런 그 에어 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바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500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1,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 이 종목을 외면할까요? 그러나 지난달까지 외면했는지 모르지만 점차로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6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구름층을 벗어나면서 위로 지금 241선 저항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1선 저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241선 저항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 종목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자, 시엔토스 성진 현재가 지금 5,800원인데요. 5,8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왜 이 자리를 목표로 두고 있을까요? 241선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241선에서 부딪힌 종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CDG 가구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241선까지 급등하고 밀린 흔적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이퀘스트라는 종목,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어디서 저항에 부딪혔습니까? 바로 241선 저항입니다. 급등을 했지만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죠. 그다음에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바이오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이 바이오 종목도 어디서 부딪혔나요? 바로 241선에서 부딪히고 크게 밀렸지요. 그리고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5G 관련 종목인데요. 이 대한광통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241선 터치하고 크게 밀린 이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41선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라는 종목. 제노포커스도 급등한 다음에 241선 저항이 부딪히고 윗골이 달리고 크게 밀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241선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시엔토스 성진. 다음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 갈지를 어느 정도 예고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저는 목표가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추천했던 종목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으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자, 네온테크 장중에 5.07%, 5% 상승하고 밀렸습니다만 제가 1차, 2차로 안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1차는 61선 저항, 그 다음에 2차는 이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패턴 알려드렸죠. 오늘은 1차 저항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대응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61선 저항에 대고 매도하신 분들은 매도를 참 잘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게 눌림목을 발생하면 눌림목에서는 또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이제는 2차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하셔야겠죠. 바로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바로 거래량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겠죠. 오늘은 전일 대비 225%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때는 거래가 죽어야 되죠.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서 밑에서부터 다시금 야금야금 매집에 들어가는 패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의 패턴. 그래서 N자형의 패턴의 상승, 이런 패턴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자형 패턴의 상승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저항으로 잡고 있는 라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41선 저항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 바로 이런 저항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이제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은 특별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이제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이 들썩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게 내일의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21일, 자, 목요일에는 또 산업부가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이 국산화 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의 이슈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기업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도체 종목은 무엇일까요? 대형 종목보다는 중소형 종목에서 좀 이슈를 찾아봐야 되겠죠. 반등,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들, 이슈가 발생할 만한 종목들 좀 빠르게 알아볼까요? 아까는 이제 제주자가 들어가는 제주은행을 봤죠. 이번에는 제주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차트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오늘 상승이 8% 나타났죠. 상승했다가 눌림목 발생하고 또 상승하고 또 눌림목 발생하고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점차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이는 이제 60일선 저항이 내일 닿을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내일 닿으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고 나서 또다시 121선 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이런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가 향하는 궁극적인 자리가 어딜까요?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 상단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자, 추세선이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려오는 121선 자리. 자, 121선 자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121선이 이 추세 상단, 추세선과 연결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저항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 바로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SFA, 참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자, SFA 반도체.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좀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고 있죠. 참 좋은 징조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느는 것은 안 좋습니다. 빠지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물량을 던지는 패턴이지만 그러나 상승할 때 거래가 늘고 하락할 때 거래가 줍니다. 그럼 이걸 어떤 의미입니까? 상승시켰던 주범, 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던 그런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위로 보이는 이제 61선, 바로 이 자리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제주 반도체의 추세선을 제가 그려드렸듯이 SFA 반도체도 이렇게 이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 상단에 부딪힌다 그러면 120선보다는 이제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바로 241선 저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IS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이 강했죠. 6월 초까지만 해도 41,000원대에 머물렀다가 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241선까지 하회를 했습니다만 이 바로 아랫꼬리, 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들 손절을 유도하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그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었죠. 그 ISC도 이제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주 반도체 그리고 SFA 반도체 그리고 ISC 이렇게 세 종목 내일장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수소 관련된 겁니다. 수소 산업계 조찬 간담회 그리고 수소 경제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하여서도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이제 수소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에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수소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 있죠. 황과 관련돼 있고 수소와 관련된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에코바이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상승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닥에서부터 반등, 눌림목, 반등, 그다음에 눌림목, 반등. 이 반등이 어디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직 121선의 저항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평선의 저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평하죠. 자, 이평선의 저항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 상승의 패턴이냐, 아니면 횡보하는 패턴이냐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저항선이 평평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안정적인 패턴을 봤을 때 이럴 때는 이평선 저항이 약한 저항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데요. 그래서 상승의 불을 켰을 때는 중간의 저항대까지는 한번 오르고 그다음에 눌림목 후에 다시 N자 패턴을 이렇게 상승의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에코바이오 좀 기대치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3기라는 종목입니다. 3기, 이제 3기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지금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평선의 저항들을 좀 주시하면서 봐야 되겠죠. 바로 상승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상승의 패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3기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지트로닉스 오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3만 원대 갔다가 이제는 반토막 난 종목입니다만 오늘
상승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식수가 79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좀 가볍게 나타났고 언젠가 이 종목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주식수가 790만 주밖에 안 되니까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편다 그러면 이 종목도 기업에서 또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좀 있겠죠. 현재는 이제 14,900원인데요. 이제 60일선 저항이 있고 위로는 이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 튀어나온 저항이 있죠.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를 저는 뾰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세 개의 저항들을 기억하시면 가기 좋겠습니다. 첫 번째 60일선 저항, 그리고 구름층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이 뾰족 저항까지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시노펙스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기대가 되어 있고 물 관리, 물 처리 시스템, 그리고 혈정 치료제, 혈장 관련제에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이슈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5.6% 상승했다가 좀 밀렸습니다.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목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의 각도가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고 완만한 상승이어서 좀 불안감은 있었어요. 상승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45도 각도, 특히나 5일선이 45도 각도로 상승하기 좋은데 이 종목이 상승의 패턴은 좋으나 그러나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서 상승하다 보니까 좀 상승의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윗골을 달고 밀린 흐름, 그럼 내일도 좀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는 있는데 눌림목에서 잘 공략하시는 게 좋겠죠. 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서 상승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패턴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도 오늘 2.3%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상승의 패턴이 괜찮죠. 왜냐하면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패턴이 있죠.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고 기준선 위에 안착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은 좀 잠잠한 패턴입니다. 이전에 거래가 크게 발생했던 이 자리들이 보이시죠? 거래가 크게 발생했을 때 윗골이 달고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발생할 그때에 과거에 이렇게 윗골이 달렸던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바로 이 저항대까지 도달하고 순간 급등하고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타났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윗골이 달고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의 봉을 만들더라도 윗골이 달고 밀리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영망치형이죠. 영망치형 패턴을 주의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순간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두 개의 저항, 60과 121선 이 저항을 주의하면서 대응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장에서 또 우리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봐야 됩니다. 산업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폐기물 관련주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폐기물은 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의료용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의료용 폐기물 처리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구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전체의 폐기물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련해서는 일단 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를 얻은 그런 업체들만 좀 어떤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관련주 이런 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폐기물 관련주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선 EN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 ENT 이 종목 실적이 상당히 괜찮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나왔고 올해 1분기 80억. 그럼 올해도 잘하면은 4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3,9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인데. 자, 바닥권이 좀 있습니다. 바닥권에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으로 턴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거래량이 좀 안타깝죠. 거래가 뒷받침 돼야 됩니다. 지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 3월 달에 상승이 나타난 이 거래량의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이제 8만 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냐면 이보다 더 많은 한 10배 정도, 70에서 80만 주 정도의 거래량가 수반됐을 때에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점차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엔텍입니다. 코엔텍은 좀 끼가 있게 움직이고 있죠. 인선이엔트는 잠잠하게 움직인다면 코엔텍은 좀 끼가 있게 상승 주고 또 크게 빠지고 또 상승하고 크게 빠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화끈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할 때에 두 개의 저항대를 만나게 되겠죠. 구름층과 그다음에 241선 저항입니다. 최근에 급등의 패턴이 두 번이 나타났으나 그러나 241선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만날 수가 있겠죠. 1차 저항 때는 바로 구름층, 그리고 2차전은 241선 저항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이 KC 그린 홀딩스, 이 종목은 이제 폐기물 관련 종목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관련주 이제 관련사인 KC 코트렐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KC 그린 홀딩스는 탄소 중립,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수혜주로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서 좀 눌린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급등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수가 하락했던 6월 말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하락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지수와에 상관없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대에 나타나는데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121선이 아래에 있고 61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위에 있는 정배열 패턴의 그런 종목이라서 현재는 눌림목입니다만 지금 저로의 이제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봉을 볼 때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KC 그린홀딩스 지금 세 종목 알려드렸지만 그중에서 제일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저 오르비텍은 원래 원전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폐기물 관련도 알려져 있는 종목이다. 원전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원전 해체 기술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오르비텍 이름 참 잘 지었죠. 오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오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눌림목, 이건 M자형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죠. M자형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주 종목, 또 폐기물 관련 종목이기도 한 이 오르비텍 상승이 좀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KG ETS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KG ETS는 폐기물보다는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까? 바로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KG그룹과 관련해서 상승이 나타났죠. 상승 패턴이 어떻습니까? 상승 패턴이 이렇게 길게 나타났는데 삼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저항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41선 저항, 그 이제 구름층 상단 저항, 그리고 삼봉을 만드는 추세 상단 연결선에서 매도 대응하는 이런 패턴,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쌍용차 인수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자마자 주가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하락을 하고 지금은 이제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저는 매수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G ETS 이 종목까지 폐기물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 궁금하신 분 샵 0082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2-3153-2642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 매수가는 3,445원에 비중 20%네요. 자, 3,445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급등의 패턴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렇게 급등이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일봉상에서 이제 저항대를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 주봉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241선이 저항이 되죠. 241선이 저항이 되는데 저항대를 바로 넘었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241선 위에 저항을 넘어섰던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관계사 공구우먼과 관련이었죠. 자, 공구우먼의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구우먼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죠. 자, 공구우먼의 차트를 볼까요? 공구우먼은 점상한가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나타나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자, 눌림목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점상한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제 뭡니까? 권리락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죠. 그 착시 효과 때문에 무상증자 착시 효과로 인해서 상승하고, TS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사입니다. 자, 공구우먼의 실질적인 타겟이죠. 자, 무상증자를 실현했던 바로 타겟이었기 때문에 수혜로 더 상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수가 2,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구우먼은 이제 아래 하단까지 내려왔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작전의 성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구우먼이 영업이익이 100억대가 나옵니다. 100억대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죠. 굉장히 좀 고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켰던 것은 바로 작전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13,000원인데 5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7천억 이상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종목 영업이익이 100억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작전으로 올렸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이제 의뢰하신 TS 인베스트먼트를 보자면, 그럼 공구우먼의 상승에 편입해서 거기에서 편승을 한 거죠. 편승을 해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공구우먼의 하락처럼 이제 다시 하단까지 내려왔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죠. 60주선이라는 저항, 이 저항대 부딪히고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241선 저항을 돌파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주봉을 봤을 때의 강한 저항 성격을 갖고 있는 60주. 이 60주는 어떤 자리입니까? 1년하고도 2주입니다. 1년하고도 2주. 1년의 자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월봉에서 볼까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월선이 있죠. 원래는 이제 2개월이 1년이죠. 1년인데 20개월 선도 넘으려고 했다가 밀린 겁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다 살피고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의 자리죠. 자, 영업이익이 138억 나옵니다. 자, 투자 대상이었던 공구우먼이 영업이익 100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 3천억대예요.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138억인데 시가총액이 880억이니까 저평가 측면이 있죠. 자, TS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가 공구우먼만 있지 않죠. 다른 투자기 대상이 되는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시고, 그 대신 3,400원대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에 바로 이 자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죠. 3,000원 근처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현재 단가 2,2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3,000원 근처에 왔을 때에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자, 매도 자리 구분합시다. 여기는 매도 자리, 여기는 매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 자리.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셨을까요? 네, 에코프로 12만 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12만 원에 20%. 네. 자, 오늘 이제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죠? 네.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매수를 다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서 다시 밑에서 사야 될 건지 그거 참 궁금해서요. 이제 12만 원대 사셨잖아요. 네. 12만 원대 사신 때가 언제쯤일까요? 오래됐어요. 작년 가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아, 되게 막 오래되셨어요? 올라갈 때 달러 붙어가지고 탔는데 그때부터 내려갔어요. 계속. 자,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소재단에 네. 있는 이런 종목인데,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죠. 네.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그 상승을 이제 같이 보셨을 텐데, 네. 근데 올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아시나요? 글쎄 참 모르겠고 근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같이 막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전체 이제 네. 주식 주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던 네. 이런 패턴, 그리고
주가 지수에 연관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조이고 코스닥 150에 편입돼 있죠. 150이 편입됐다는 것은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는 겁니다. 공매도 타깃이 돼서 하락을 했고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좋았고 점차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00억이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실적은 좀 탄탄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장세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재고입니다. 재고. 반도체도 재고가 많다.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재고가 많다. 재고 이슈가 이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장기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에 좀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상승이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뭐 어느 자리가 있냐면 차트 좀 보이시죠? 네. 이전에 이제 이평선 여기가 어느 자리냐면 121선입니다. 네. 121선에서 부딪히고 좀 밀렸다가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21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121선은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41선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1선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241선, 더 장기 이평의 성격을 갖고 있는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올라가고 있고 121선은 6개월 주가 평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 중기 패턴이죠. 중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은 하락하고 있고 장기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제한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41선이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튀어나온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제 네. 이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의 자리인데요. 이게 선행 스팬 1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선행 스팬 1이라는 자리 있고 선행 스팬 2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 선행 스팬 1은 뭐냐면 기준선과 전환선을 평균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전환선은 9거래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근 9거래일 그리고 최근 26거래일 동안에 매매했던 그 참여자들의 그런 거래가 녹아져 있는 그런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무엇으로 인식을 하냐면 매물대로 인식합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매수 단계에 오니까 일단은 원금이라도 챙기려는 욕구가 강하겠죠. 그래서 매물이 많이 발생하는 자리다.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저항대, 거의 저항대에 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약 9만 원대거든요. 9만 3천 원대. 9만 3천 원대 저항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장기로 보겠습니다. 중장기 패턴을 본다 그러면은 11만 원대, 11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대 이제 매수하셨으니까 일단은 뭐 중장기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한다. 주가 지수가 네. 하락을 하면 하락을 했을 때 만약에 저는 그냥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인식을 해서 혹시라도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밀렸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지금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혹시 밀린다면 이렇게 밀려서 8만 원 이하를 하회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다음에 12만 원이 아니라 낮춰서 한 11만 원대에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짜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좋고요. 네. 자,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주가 지수가 하락이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 지수와 연관된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네. 긴장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단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너무나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선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사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것도 좋은 방법이냐면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제 241선 저항을 안내 드렸는데요. 고점을 네. 한번 쭉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고점을 연결하면 어때요? 이제 거의 이제 추세에 닿았죠. 네. 추세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것은 좀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성이 있으니까 한 번은 끊고 가도 되는데
그렇지만 다 던지기보다는 절반 정도만 던져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절반 정도 던져놓으시고. 네, 아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예.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는 100% 확신은 아니거든요. 네. 주식은 확신의 대응이 아니라 확인의 대응입니다. 네. 확신의 대응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기는 이제 제 매물대로 보고 매도 대응 자리로 보긴 합니다만, 그냥 간혹가다가 그 매도 자리를 넘어서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해요. 더 상승하기도 네.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밀리는 것이 확인됐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주가 눌렀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패턴으로 아이고.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셀리버리가 이제 매수가가 61,200원, 그리고 10%네요. 자, 61,200원에 사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고점에서 사셨는데 당연히 무상증자 받아야 되죠. 무상증자인데 받아야죠, 당연히. 무증이 맞나요? 확실히 무증이 맞나요? 무증인가요? 유증인가요? 살펴봐야죠. 자, 셀리버리 올해 코로나19 아토피 이상 진입기에 무증 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100% 무상증자 단행이네요. 자, 무증인데 받아야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유증은 유상증자는 내 돈이 드는 건데 무상증자는 그냥 주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죠. 공짜로 주는 주식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받으세요. 자, 이제 셀리버리 이 종목이 이제 61,200원에 사셨으면은 어디서 사셨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000원대 사셨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네요. 이 자리. 바로 여기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면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안목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매수할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자리가 있고 매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려드리는 자리, 지금 셀리버리를 여기서 그려드리는데 120조선이 하회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손절로 대응해야 될 자리죠. 120조를 강하게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차례대로 보는 거거든요. 일봉, 주봉, 월봉을 차례대로 보고 이제 월봉에서 바닥을 잡는 평평 작업, 평탄 작업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바닥을 골고루 할 때 삽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잖아요. 바닥을. 그것처럼 주식이 이제 평탄화 작업이 됐을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 이제 평탄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일봉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바닥이 좀 깊게 2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에 평탄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 평탄 작업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왜 이루어졌느냐면 차트를 보실 때 이 120선과 241선 이 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하향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럴 때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 이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 다음에 길게 하락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완만해지죠. 그리고 241선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만해지고 있죠. 이 완만해진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선 조금 더 매수하시는 게 괜찮죠. 무상증자도 참여하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차트가 어떻게 돼 있나요?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미술을 잘하시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주식을 좀 잘한다 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 이렇게 노름을 잘하시는 분, 카드를 잘하시는 분도 주식을 잘 매매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 그림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패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카드 치는 거, 화투를 하는 거, 상대방이 패를 분석할 때 승리를 잘 하시는 분들, 카드 놀이할 때 승리를 잘 하시는 분이 또 주식을 잘한다고 해요. 그만큼 주식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심리 싸움.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셀리버리 어떤 심리가 녹아져 있을까요? 주가를 이제 상승시키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점차 위에서 이걸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추레이션, 좀 유식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서츄레이션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상승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치고 가면서 저항대에 부딪히는 거 이런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셀리버리가 지금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뭔가 위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이것을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할 거, 가장 중요할 것은 5일선입니다. 5일선. 오늘 이제 3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5일선이 36,700원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는데요. 장중에는 깰 수가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이제 5일선을 깨면 좀 위험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깰 때 그때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매수가가 좀 높아요. 아까 지금 매수가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61,200원이니까 참 여기서 이제 손절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손절하기 어려우시니까 현실적인 대응을 안내 드릴게요. 무상증자는 참여하셔서 주식수를 늘리시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는 드릴게요. 만약에 자 241선을 먼저 온다.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일단 매도를 하세요. 매도. 241선 저항 아까 다 안내를 드렸죠. 왜 여기가 강한 저항인지 혹시 지금 보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241선. 자 CD즈. 자 CD즈 차트 241선 강하게 부딪혔죠. 강하게 부딪히고 확 밀리죠. 자 대한광통신 세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광통신 어떻습니까? 241선 저항에서 확 밀리죠. 윗꼬리 딱 달고 확 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 어떻습니까? 윗꼬리 확 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확 빼잖아요. 그래서 셀리버리가 상승할 때 241선 여기를 주의하면서 여기 확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위에서 놀면서 물량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물량을 막 던지고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는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윗꼬리 달고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여기서 이제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해요. 하락을 했을 때 바로 여기 구름증 상단 자리.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딱 중간 자리 있죠. 제가 안내 드리는 자리. 여기는 매도 포인트.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간 자리에서 위쪽으로 가면 바로 매도, 아래쪽으로 가면 매수 이렇게 해야 되죠. 어제 말이죠. 상담 의뢰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수앱지스라는 종목.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수앱지스 제가 어떻게 안내 드렸어요? 이수앱지스 어제 안내 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이수앱지스 문의 주신 분 지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으셨나요? 자, 제가 어제 이수입지수 제가 어떻게 안내 드렸습니까? 자, 하락을 할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안내 드렸죠. 어디? 8,200원부터 8,300원 사이에 안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8,200원이었어요. 8,200원 저가를 찍고 오늘 8,550원 왔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단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제 분명히 물어보셨죠. 전화 상담하신 분. 8,200원에서 8,300원에 매수하시라 안내 드렸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 자리.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8,2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면 평균 단가가 아마 8,600원, 8,700원 낮아지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떨 거예요? 어떨까요? 좀 평안하시죠. 왜냐하면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는 매수했던 단가에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시면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셀리버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안타까운 마음,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안내를 드리는데 손실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면 이런 시나리오 전략대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상담 궁금하시면 02-3153-2642 전화를 주시거나 또 샵 0082 종목명, 그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앞에서 안전을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위니아 웨이드요. 에이드. 네, 위니아에이드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12,6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혹시 12,600원에 한 번에 다 사셨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상장한 날 사셨습니까? 네. 네. 아이고, 용기가 대단하세요. 위니아에이드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그냥 모르고 상장한 거고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위니아에이드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니아에이드가 상장한 날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전체 주가 지수가 이제 하락할 때였잖아요. 네, 예. 상승장에서 이제 상장을 했다 그러면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제 하락장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혹시 시청자님 보호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보호예수. 네, 아니요. 예, 상장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하잖아요. 예.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호예수 물량은 이제 대주주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대주주나 또는 이대주주 이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팔지 못하게끔 묶어놓는 기간입니다. 보호예수라는 네. 것이 어떨 때는 네.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또는 네. 한 달 이렇게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간이 첫 번째 1개월, 그다음에 3개월, 6개월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아직 이제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1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보호예수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3개월이 지나면 그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위니아에이드는 이제 저평가 종목은 맞거든요.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대 나고 있고 그리고 계열사 이제 위니아의 그 수혜가 있죠. 네, 예. 대유 위니어 관련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한 그 관련사 관계사들의 그런 등이 없는 관계사를 등이 없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상장하여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점차 이제 9,400원, 지금 현재 9,630원인데 9,600원대에서 좀 이렇게 평탄 작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평탄화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높긴 한데 좀 매수를 좀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9,500원대, 9,5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제가 어떻게 매도를 잡는지 맞는지 이제 차트로 알려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냐면 데이터는 이제 오래될수록 22평, 62평, 122평 이렇게 거래일에 따른 이평선을 확인할 수 있죠. 122평은 120 거래일의 평균 자리인데 이 종목은 30일도 안 됐으니까 62평도 안 나와, 122평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매도 저항을 잡기가 어렵죠. 그럴 네. 때는 바로 피보나치 기법을 대입합니다. 자, 피보나치. 자, 피보나치는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일정한 자리에 이제 수열의 법칙이 있는데 236자리, 그다음에 382, 38.2,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61.8% 이런 자리에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바로 피보나치 기법을 도입을 해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점을 9,400원대라고 보고 이거 전제하는 겁니다. 9,400원이 지금 저점이라고 간주했을 때 그 다음 보이는 되돌림 반등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11,000원대입니다. 11,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12,600원. 12,600원이죠? 네. 그럼 12,600원 더하기 그다음에 9,400원 하면은 얼마냐면은 22,000원. 그럼 평균 단가가 이제 11,000원이 되죠. 맞죠? 네. 예. 11,000원으로 평단을 낮추시고 그냥 11,000원대 일단 던지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예.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오자고 일단은 네, 네. 예.
평균 단가를 11,000원으로 낮추시고 11,000원으로 내서 매도 대응하자. 자, 피보나치에서 보게 되면 1차 부딪히는 저항대가 바로 거기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11,900원인데 그냥 네. 11,900원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1차 자리 236%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바로 이 자리가 이제 11,000원이니까 평균 단가를 11,000원이라 낮추시고 일단 11,000원 네. 내서 한번 다 던지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보세요. 다른 종목.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끈하죠?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화 상담이 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비고고요. 예, 종목명이요? 오비고. 네? 아, 오비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퍼센트고 네, 오비. 15,000원입니다. 만 얼마요? 15,000원. 예, 15,000원의 비중은요? 10%. 아, 10%. 15,000원에 10% 이렇게 사셨는데요. 네. 이 종목 뭐가 좋아서 사셨어요? 뭐 스마트카나 뭐 컴퓨터웨어 이런 관계 되는 거라 해서 네. 사긴 했는데요. 네. 혹시 뭐 어디서 추천하던가요? 네, 어디 여기 애널님이 누가 추천해서 샀어요. 아, 근데 방송. 아, 솔직히 말하면 산 게 아니고 이미 매매된 겁니다, 이거는. 방송을 보고 사셨고 혹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한 번에 그냥 15,000원 사시고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오비고에 대한 저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까요? 자, 오비고가 현재 이제 1,750원인데요. 1,750원인데, 자, 오비고의 재무를 혹시 확인하셨나요? 자, 재무를 좀 제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네. 지금 이제 매출액이 100억대가 나오고 영업 적자를 3년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도 영업 적자. 그러니까 올해도 영업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업 적자가 5년 정도 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수가 있으니까 그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금 오비고가 올해는 영업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죠. 1분기 11억 정도의 영업 손실. 자, 2분기 이제 발표, 분기 발표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카 관련하여 한 종목이고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 종목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 종목으로서 기대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무상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무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반드시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발표를 잘 보시고요. 또 3분기에는 이제 영업 적자를 이제 면해야 됩니다. 면하지 않고 4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다 그러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비고는 재무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시가총액은 1,200억이에요. 그럼 1,200억 정도의 시가총액, 제조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 정도를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냐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나와야만 시가총액 1,000억 정도 적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매출액이 좀 부진하죠. 부진하고 미래에 대한 이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죠. 3만 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이 넘었죠. 넘었는데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단계가 이제 10,000원대가 아닌가. 10,000원도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은 2분기에 영업 실적 발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인데 2분기에 흑자가 나오면 더 좋겠죠. 흑자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영업 적자가 또 이어진다 그러면 현재 10,000원대에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고 다음에 이제 3분기를 손절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여기를 잘 보세요. 22,000원대 여기 고점 보이시죠?
네. 22,000대 1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에 고점 여기 보이시죠? 윗골이 달죠? 네. 둘 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상승할 때 윗골이 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디서 대응이 됩니까? 이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면 어느 선이 만날까요? 어느 선이 만날까요? 아래는 초록색으로 된 자리, 여기가 61선. 그 다음에 위로 보이는 자리가 바로 121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이 만납니까? 시청자님? 13,000원에서 4,000원. 그죠?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손절이요. 예,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셔야죠. 아시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예, 추가 매수하세요. 만 원대, 만 원에서 1,700원 사이에 추가 매수하시고, 저는 네.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왜 저는 반등의 기대감을 갖냐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안 올랐어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오비고 외에 다른 종목들 아시나요? 여러 많죠. 종목들 있죠.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해서 종목도 있고, 또 팅크웨어라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율주행 플랫폼 솔루션 종목들의 상승이 최근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스가 한번 딱 나올 수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한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 대응 하셔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네네. 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더 내용들을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이제 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또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이버. 아, 네이버요? 네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6만 5천 원에 30%예요. 36만 5천 원에 30%. 30%. 자, 네이버. 네이버 영어죠. 아, 네이버를 치고 있었어요. 예, 네이버라고 해주셨어야 되는데 한글로 네이버 하니까 제가 네이버를 치게 되잖아요. 자, 네이버가 36만 5천 원. 5천 원에 예,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플랫폼 관련 종목 우리가 이제 네카오로 부르죠.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좀 상승이 나타났는데 어제 좀 급등했죠. 어제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대형 종목들의 상승이 견인을 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카오 이렇게 해서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어제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 기관은 어제 좀 많이 샀죠. 어제 외국인이 590억, 그리고 기관이 44억을 샀고 오늘 외국인은 44억만 팔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냐면 외국인이 어제 많이 사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공매도의 상환, 공매도의 숏 커버링.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렇게 밀었던 것은 공매도죠, 공매도. 공매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가 한때는 뭐 15%, 비중의 15%, 최근에 5%, 6%, 그리고 주가 상승해놨다는 어제는 1.7%, 오늘은 2.6%. 즉, 뭘 의미합니까? 15%의 공매도를 단행을 했다가, 이렇게 크게 했다가, 숏 커버링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이버는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6만 5천 원이면 좀 비싸게 사셨는데요. 이제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서 추가 매수를 못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단계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 24만 원, 24 더하기 36은 60. 그럼 나누면 30만 원이 되네요. 그 30만 원의 평단을 좀 맞춰 보실까요?
네네. 예, 30만 원 평단으로 좀 낮춰 보시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지수 관련 종목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려드렸냐면 이 종목이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니까 네. 자, 코스피가 고점에서부터 보세요. 코스피가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내려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코스피 저는 이제 일적 반등의 자리를 짧게는 61선, 그다음에 120선 이 자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이 나타난다. 그럼 네이버도 코스피 관련 종목이니까 같이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종목들을 탈출하자라는 신호를 계속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노란 톡박에서도 계속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다 정리합시다. 이런 관점에서 안내를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도 네이버는 지수 관련 종목이니까 지수 관련 종목이니까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보면 어느 선에서 만나냐면 이 종목은 121선이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1선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만날 수가 있는데 121선과 61선 사이에 딱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왜냐하면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고점의 추세 연결이 만나잖아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한 27만 원대, 한 27만 원대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평단을 이제 30만 원으로 낮추시고 27만 원대 매도를 하시면 10% 손실로 끝나죠. 네. 지금은 손실이 좀 깊잖아요. 거의 30% 네. 이상. 네. 그러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하게 되면 10% 손실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잖아요. 네네. 예, 저는 이제 평화 전도사예요. 여러분의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손실이 깊다라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 안내대로 착실하게 따라 주셔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에서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 ABL 바이오네요. 자,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인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기술 수출이 있었죠. 기술 수출을 하면서 주가가 34,800원대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왜 그럴까요? 기술 애로를 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단 말이죠.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자, 기술 수출이 단기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치료제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연구비로 쓴 비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업 적자가 이어졌죠. 작년에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500억, 영업 손실인데 시가총액 1조 1000억이거든요. 한때는 2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수출도 중요하지만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시연할 것이 아니라 기술 수출이 이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될까요? 2조 이상 나와야죠. 2조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가총액 2조를 가는 거예요. 기술 수출을 얼마를 하느냐 금액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맞먹는 거예요. 옛날 한미약품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한미약품 보여드릴까요? 한미약품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월봉에서 봐야 돼요. 한미약품이 이 73만 원대에 갔었죠.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이때 시가총액이 8조, 기술 수출을 8조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8조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이 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술 수출, 여러분들 참고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기술 수출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슈가 나와서 기술 수출이 딱 되잖아요. 그거는 매도 대응 자리입니다. 매도 대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수출 금액이 나오고 한다 해도 그 금액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계약을 맺고 또는 MOU는 정말 안 되고요. MOA여야 되죠. MOU는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고 MOA는 가능한 지킬게 어그리먼트잖아요. MOA는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MOA냐 MOU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부 계약도 잘 살펴봐야 되고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아직 다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7,900원 그 가격대 올까요? 예,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매수가 위로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29,000원대. 29,0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수익권에서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종목 3당 다 마쳤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또 전화를 또 걸어주시거나 이제 문자 상담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제가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지속적인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